그 함께 타는 분께서 이런 달리는 차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약간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와씨 레이스카의 번호판을 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은 그 답을 듣고 왔습니다. 마세라티 GT2 스트라달레입니다. 이름부터 정직하죠. GT2 유러피언 시리즈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차 MC20 GT2 레이스카. 그 차를 도로용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차입니다. 스트라달레. 이탈리아어로 도로라는 뜻이죠. 서킷의 한계를 도로 위로 확장했다는 일종의 인증서 같은 이름입니다. 숫자부터 보고 갈게요. 640마력, 제로백 2.8초, 건조 중량이 1365kg, 전 세계 914대 한정. 마세라티가 설립한 1914년을 기념하는 숫자입니다. 국내 가격은 4억 5,050만원부터. 자, 그럼 이 차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MC20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를 보고 조금 놀랄 겁니다. 매끈했던 표면이 온통 벤트, 스쿠프, 에어로 파츠로 다 뒤덮였습니다. 근데 이게 전부 장식, 모양이 아니에요. 시속 280km에서 최대 500kg의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들입니다. 프론트에서만 130kg의 다운포스를 만들고요. 리어윙은 카본 스완넥 형태로 3단계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R을 신었습니다. 앞은 245, 35, 20, 뒤는 305, 30, 20. 뒷타이어 폭이 무려 305입니다. 미드십의 뒷바퀴 굴림, 그리고 이 타이어. 이 차가 뭘 하고 싶어서 만든 건지 이런 규격만 봐도 알 수 있겠죠? 저는 그동안 이런 차들을 주로 서킷에서 탔었어요. 페라리, 람보르기니, 포르쉐 이런 차들 말이죠. 그런데 이번 공도에서 타보니까 새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. 이런 고성능 차들이 멋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전부 달리기 성능을 위한 형태가 기능을 따라간 모양, 이런 겁니다. 잘 달리기 위해서 무게를 덜어내고 스프링을 강화했고 시트까지 버킷으로 바꿔 넣었습니다. 진지하게 달리기 위한 차가 된 거죠. 아 참, 이 차는 이렇게 위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예요. 문을 열면 문을 닫을 때 잡는 손잡이, 이게 뭐냐면 파란색 직물 띠로 돼 있습니다. 풀이라고 적힌 이 스트랩, 레이스카가 그대로 도로에 나온 느낌을 주죠. 이 디테일 하나로 레이스카의 이미지 충분히 전달됩니다. 시트는 파란색의 카본 버킷, 사벨트 제품입니다. 그리고 실내 곳곳에 노란색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.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같은 주요 조작부에 형광 노란색을 쓴 건데 레이스카에서 급할 때 스위치를 한눈에 찾기 편하게 만든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.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레이스카 같은 실내에서 디스플레이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아주 잘 작동한다는 겁니다. 10.25인치 화면에 내비게이션 띄우고 음악 들으면서 다니기 아주 좋더라고요. 버킷 시트에 앉아서 카플레이로 애플 뮤직을 듣는 이런 경험. 이 차의 이중성을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장면도 없을 것 같아요. 앉아보면 엉덩이가 정말 낮아요. 발 들어가고 어휴 야 낮은 지상고 때문에 마치 도로 위에 양탄자 깔고 달리는 느낌. 뭐 흔히들 방석 하나 깔고 달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바로 노면이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이 감각,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죠. 이 버킷 시트는 다만 저한테는 좀 작은 것 같아요. 좀 더 잘 맞춰주면 제 체형에 맞추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최근에 타본 GT카들 중에 포르쉐 GT3가 있었죠. 그리고 이 차 마세라티 GT2 스트라달레가 있는데 페라리도 그렇고 이런 차들이 예쁘고 멋있고 이렇긴 한데 편하고 안락하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이 차는 진짜로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들입니다. 경제성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차들인 거죠. 대신에 이 차로 데일리카를 하겠다거나 편하게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재밌게 즐긴다거나 누구랑 함께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그 함께 타는 분께서 이런 달리는 차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약간 꺼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와
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도로 과속 방지턱이 살짝 걸림돌이 됩니다. 시속 20km 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되고요. 운전대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차체가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지턱을 만날 때마다 속도를 20km까지 줄이고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과정,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되다 보니 뒷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. 저도 이번 시승에서 좀 느꼈었는데 우리나라는 과속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? 평소에 늘 다니던 코스인데도 과속 방지턱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. 자, 이제 달려보겠습니다. 먼저 조향. 이거 아주 직관적이에요. 엔진이 뒤에 있고요. 뒷바퀴를 굴리니까 앞바퀴는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긴 하죠. 그래서 당연하게 조향이 좋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이 운전대의 감각 정말 특별합니다.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이 노면의 질감, 자연스러운 무게감, 이런 느낌 옛날 차들이 굉장히 그리워지네요. 이거 명품이에요.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브레이크 얘기도 해야겠는데 일부 해외 리뷰에서는 이 차가 초기 담력이 한 박자 늦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 공도에서는 사실 느끼기가 어려웠어요. 트랙에서 한계 제동을 반복할 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. 일상 영역에서는 이 브렘보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충분합니다. 그리고 엔진 네티노 3.0 V6 트윈 터보입니다. 640마력에 제로백 2.8초. 이 차가 건조 중량이 1365kg이니까 톤당 470마력 정도가 나오는 거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퍼포먼스를 온전히 밀어붙여 보는 거, 이거는 서킷에서도 하기 힘든 일일 것 같고요.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. 제 실력으로 말이죠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일상적인 주행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차의 진짜 특징이 나오는데 최대 토크가 720Nm인데 3000rpm부터 나오거든요. 고 rpm을 올리면서 차가 멋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지르고 달리는 그런 자연흡기 차하고는 다르죠. 낮은 회전수에서 두터운 토크로 천천히 달리다가 필요하면 순식간에 가속을 해서 왕 하고 달려가는 그런 방식입니다. GT2라고 이름을 달았지만 일상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슈퍼카죠. 그렇다고 차가 순한 건 아니에요. 서킷에 들어가면 마세라티 로드카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차가 바로 이겁니다. 마세라티가 모터스포츠 복귀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모델답게 MC20를 기반으로 출력을 올리고 무게를 60kg이나 덜어냈어요. 스프링 강성을 앞에는 8%, 뒤에는 10%나 강화하면서 댐퍼 세팅도 다시 했고요. 마세라티 발로코 시험장 기준으로 MC20보다 랩 타임이 무려 5초가량이나 빠르다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911 GT3도 탔고요. 페라리 296 GTB 이런 차들 타봤는데 GT3 같은 경우는 9000rpm을 향해 막 엔진 회전수를 쓰면서 조여가는 이런 자연흡기의 쾌감이 있는 그런 차라면 페라리 296은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정밀한 속도를 제어하는 아주 재밌는 차였어요. 그런데 이 GT2 스트라달레는 토크로 밀어붙이면서도 손끝의 감각이 아주 좋은 차였습니다. 셋 중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감각이 남아있는 차, 특히 핸들링이 좋았던 차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이런 차를 우리나라 도로 어디서 타겠냐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비슷하게 좀 느끼기도 했죠. 과속방지턱 앞에서 3초씩이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차인 것도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차를 타면서 매 순간 너무 즐거웠어요. 달리기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이만한 선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시속 50km로 코너를 돌면서도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요. 고속도로 입구 램프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차입니다. 속도가 아니라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.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레이스를 그것도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차. 전 세계에 914명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치, 그게 바로 이 차입니다. 마세라티 GT2 스트라달레였습니다.